네,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콜레라 환자에 대해서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15년 만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고 이틀 만에 두 번째 환자까지 나왔습니다. 우선 이 콜레라가 어떻게 걸리는 병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콜레라는 이제 원래 그 염분을 좋아하는 세균이라서 네. 그 바닷가, 특히 이제 그 민물하고 바닷물이 섞이는 이런 곳에서 잘 증식을 하는 세균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콜레라가 후진국병이라고 이제 불리게 된 이유는 사실 이제 바다에서 감염이 돼서가 아니고 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지역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상하수도 처리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많은데 그 환자의 분변이 이제 상수도를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상수원을 또 다른 사람이 먹으면서 집단 발생을 하면서 이제 콜레라가 유명해졌거든요. 네. 그런 이제 후진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상수원 오염에 의해서 이제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하수도가 잘 이제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네. 식의 이제 감염이 일어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해안가나 특히 이제 민물이랑 교차하는 곳에서 그 콜레라균이 있다가 이제 지금 이제 수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간 바닷물에서 이제 그 콜레라균이 굉장히 잘 증식하게 되는데 네. 요즘처럼 이제 폭염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그러면 이제 그 균의 증식이 활발해지고 네. 그 균이 이제 어패류 등에 이제 같이 있다가 이제 사람한테 이제 섭취가 되면서 감염이 되는 그러니까 어패류에 의한 이제 산발적인 감염이 이제 주로 선진국에서는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는 게 그럼 이제 환자가 발생을 하면 그 환자 옆에 이제 접촉을 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잘 감염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런 게 좀 걱정이 되실 수가 있는데 그 이 콜레라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에 이제 아주 심각하게 뭐 대변이나 이제 환자의 구토물에 접촉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발생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과 사람 간의 발생은 이제 굉장히 드문 걸로 되어 있고요. 예. 접촉을 하더라도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콜레라균이 이제 감염을 시키기 위한 그 균의 개수가 아무리 이제 뭐 몸 상태가 안 좋고 그런 취약한 사람이라도 1억 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네.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100억에서 1000억 개의 콜레라균이 그 몸 안에 들어와야 감염을 일으킬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그 균수가 필요한데 일상적으로 옆에 이제 환자 옆에서 그런 많은 균수가 이제 생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주로는 후진국에서는 상하수도 그 물 오염, 그다음에 선진국에서는 주로 해수의 어패류 오염에 의해서 이 감염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걱정하시는 게 뭐 접촉을 통해서 옮지는 않나 이런 것들인데 사실상 접촉을 통해서 옮길 가능성은 뭐 희박하다라고 네, 보면 높지가 되겠네요. 않습니다. 그렇다면 증상은 어떻습니까? 이 콜레라가 지금 다들 막 설사가 굉장히 심하게 하고 다 뭐 힘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네. 콜레라에 실제 감염된 사람 중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라가 두 가지 생물형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네. 이제 고전형, 클래식형하고 이제 좀 표현은 좀 생소하신 표현이겠지만 엘토르형이라는 두 가지의 이제 생물형이 있습니다. 네. 근데 고전형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30년 이전 이제 과거에 주로 유행을 했었고 엘토르형은 최근 30년 이후에 이제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네. 고전형의 경우는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증상이 나타나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나 이런 데서 유행하고 있는 엘토르형 같은 경우는 감염이 돼도 50명 중에 1명 정도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그 증상자가 드뭅니다. 근데 이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양상은 이제 굉장히 특이한데요. 네. 대부분의 장염들은 이제 그 장염이 왔다 그러면 배도 아프고 열도 나고 설사도 하고 이제 이런 게 같이 동반이 되는데 이 콜레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독소가 소장에 존재하면서 설사를 주로 유발하고요. 네. 구토와 설사를 주로 유발하는데 아주 심각한 감염이 아니면은 대부분 복통도 거의 없고 열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증상만 가지고도 이 클래식한 고전형 같은 경우는 구분이 가능했는데 네. 지금 이 엘토르형은 그 증상이 굉장히 좀 경한 편에 속해서 그 설사만 주로 하는 그런 다른 그 장염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네. 증상자가 그렇게 많은 그런 질환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2명인데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두 사람의 공통점이 거제도에서 회를 먹었다 이거인 것 같거든요. 짚어주시죠. 지금 이제 뭐 그 과연 정말 그 회가 네. 원인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네. 사실 이제 역학적인 추론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거제 지역 그리고 그분들이 회를 드시고 다음 날 바로 증상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콜레라라는 질환이 독소에 의한 그 식중독 감염병이기 때문에 네. 뭐 잠복기가 5일까지 될 수 있다 그러지만 실제로 임상적으로는 24시간 내에 거의 다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증상의 양상이 24시간 이내에 다들 생기셨고 네. 설사를 주증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역학적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 회를 통한 감염의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거제 지역에 있는 어패류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일단 어쨌든 그 점을 제외하면 별다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가 15년간 이제 환자가 이제 내부 환자가 저희 국가 내 환자가 없었던 거는 맞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콜레라균은 이제 여름마다 이제 가서 그 바닷물을 채취해서 그러니까 해수 온도가 20도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콜레라균이 이제 증식을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올해같이 이제 폭염이 오래되고 비도 별로 안 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패류가 네. 오염된 상태에서 균 증식이 심하게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이 있지만 그게 굉장히 뭐 수억 마리 이상, 수십억 마리 이상이 사람한테 들어왔을 때 그 들어온 사람 중에서도 50명 중에 1명이 증상을 나타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염이 됐었더라도 증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낮은 거고 그 15년 동안은 그런 환자들이 나타나지 않다가 워낙에 이제 균이 많이 이제 확인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됐고 그중에 일부의 한두 분이 이제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콜레라는 아마도 그 국내에 이제 해안가에 있는 그런 그 어패류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겨난 그런 그 감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여러분이 그 회를 먹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중에 한 분만 걸리셨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엘토르형의 생물형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엘토르형의 감염 말씀드렸듯이 1억 개 이상의 균이 들어와도 네. 50명 중에 1명이 발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드신 분들 중에 콜레라균이 들어왔었던 분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증상이 없이 외부로 균 배출 없이 이제 저절로 그냥 내부적으로 균이 소멸했을 가능성이 큰 거고요. 네. 이제 그분 이제 발병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요인으로 균이 정말 많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내부의 면역에 좀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네. 발병을 한 그런 경우일 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면 회가 아니라 이 생선을 좀 익혀 먹는다면 그 가능성이 줄어드는 건가요? 이 균에 걸릴 가능성 말씀드립니다. 뭐 이제 콜레라든 뭐 세균성 이질이든 장티푸스든 뭐 이런 일군 법정 전염병 또는 이제 뭐 식중독을 일으키는 다른 장내 세균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60도씨 이상 정도의 온도로만 가열해도 다 사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60도씨가 어느 정도의 온도냐면 이제 물을 갖다 데우는데 손가락을 넣는데 뜨거워하고 꺼내는 정도가 이제 60도씨인데 그래서 이제 꼭 다 뭐 익혀 먹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음식을 두고 있다가 재가열을 하지 않고 먹을 때 이제 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가열만 해주게 되면 이런 그 감염병들은 대부분 다 막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사회로 확산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 나오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 사회로 확산을 하려 그러면 이제 후진국형 발생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수도 오염이 돼서 그 상수원을 갖다가 이제 그 상수원 안에 균이 굉장히 많이 증식을 하고 네. 그걸 여러 사람이 같이 먹었을 때는 이제 후진국에서 나타났듯이 집단 발생이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시스템에서 콜레라균이 무슨 1억 개 이상 살아남기는 건 생각하기 어렵고요. 네. 이제 지금처럼 이제 평년보다 굉장히 더운 날씨가 오래되는 상황에서 이제 균 개체 수가 많아졌을 때 이제 이렇게 산발적으로 주로 발생할 수 있지만 하나 이제 우려는 이제 이런 어패류들이 이제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오염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먹으면 이제 좀 더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발생을 네. 할 수는 있을 거로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뭐 콜레라 외에도 C형 감염도 그렇고 학생들 사이에서 식중독도 그렇고요. 이런 감염병이 최근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뭐 그 해마다 여름철에 뭐 이제 장염이든 식중독이든 이런 것들은 이제 늘 발생을 하지만 올해는 유독 좀 폭염이 너무 심하고 이런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균의 이제 생존과 증식에 이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네. 보다 좀 심한 양상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폭염이나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짚어주셨는데, 근데 오히려 이게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후진국형 그 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 그 관리에 있어서 좀 미흡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뭐 수인성 감염병은 다 똑같거든요. 잘 익혀 먹고 손 잘 씻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 이상의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에 있어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뭐 그 어떤 노력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네, 알겠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참 고생도 많고 이런 병까지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위생 관리는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상엽 위원장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